게 문제예요. 아. 이유는 기미가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지금 피부를 더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안에서. 근데 갑자기 이걸 억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이쁘니까 벗겨내는 거잖아요. 네. 벗겨내게 되면 피부 속에서 뭘 느낄까요?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미용줄은 겉에서 보니 예뻐지니까 예뻐졌다라고 좋아하면서 계속 바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계속 바르죠. 근데 그 바르게 되면 피부 속에서 지금 없어지게 되니까 내가 위협을 느끼게 되면 내 몸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저기 그렇지, 대세를 그걸 다시 이겨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없어진 거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미백이 된 거니까, 억지로 좋아진 거니까. 저절로 벗겨진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단단히 붙어 있다가 이게 억지로 벗겨지겠죠. 미백 많이 썼으니까. 근데 네네네. 벗겨지게 되면 내 몸에서 뭘 느낀다고요?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네. 어떻게 돼? 다시 나는 까만 애트를 다시 입는 거예요. 네, 공격 무슨 태세를 말이에요 갖추죠. 지금? 네. 재발된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미백이 된다는 얘기는 억지로 좋아진 거기 때문에 미백 제품을 딱 끊어야 돼요. 끊고 나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좋아지게 된 거니까 다시 또 진정시켜주고 진정시키거나 재생한다는 말을 되게 하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기미가 없어졌으면은요, 일단 하얘지긴 했잖아요. 네. 근데 피부 속에서는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미를 발라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기미 기능 해주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래요? 기미 기능 화장품 바로 그게 선크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선크림이에요? 매일 바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미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선크림도 바르고 저녁에는 미백 제품 발라서 기미가 좀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은 보통은 미백 계속 제품을 바른다. 더 바른다. 네, 더 좋아지고. 올라오게 돼요. 또한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뽀얘지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주변에 자랑하고 다녀야 그렇죠. 되니까 화장을 더 맞아. 많이 안 한다는 얘기는 더 안 하지 않아요. 아, 좋아졌으니까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이나 이런 데 노출이 화장을 더 안 한다는 얘기는 화장을 어떻게 덜 한다는 말은 선 차단을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미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 더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미백 제품을 끊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미백 제품 더 열심히 쓰죠. 근데 차단은 더 안 한다는 안 이게 하죠.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미가 다시 재발이 되는 거죠. 화장품은 똑같이 카피를 할 수 있지만 네. 이 사용을 어떻게 하는 그 임상. 임상이나 네, 또 전문가 그 임상. 스킬이겠죠. 그게 전문가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전문가 과정을 우리가 또 대비를 해놓는다면 그렇죠. 제2의 또 수출을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기회를 인력을 수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린 자원이 부족하니까 네. 사람을 수출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모든 게 빨리빨리 문화에서 나온 게 그게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전 세계 화장품을 선도하고 있거든요. 네. 뭐 에어쿠션만 하더라도 그건 외국의 로레알에서 그리고 카피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렇죠. 네. 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진짜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그걸 갖다가 좀 더 화장품 산업 발전은 되지만 그 화장품 산업이 좀 더 견고하게 그렇죠. 좀 더 안정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걸 판매하시는 분들이 네. 제대로 된 피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화장품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얘기가 없거든요. 진짜 화장품 회사에서는 그냥 성분 네. 이게 좋으니까 쓰면 좋아요, 기미에 좋아요, 노화에 좋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냐에 달라지거든요. 노화 피부를 지어도 피부가 만약 예민한데 노화 피부 제품을 마사지하면 좋거든요. 마사지 그냥 하라고요? 아니죠. 화장품 라벨을 보더라도요, 무조건 그냥 얼굴에 펴 바르세요. 아, 네, 펴바르세요라고 그럴 게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네. 노화 피부를 들때 환절기 때 피부가 약간 붉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붉어질 때는 화장품을 너무 문질러 바르지 마시고 피부 얹듯이. 얹어 바르지 발라주세요. 다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피부가 좋아지면 또 정상적으로 이런 말을 해주고. 써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문구를 없어요. 네. 국가에서 어떤 규격화 시켜가지고 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없다는 얘기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화장품 법을 만드시는 화장품 정책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도 이런 화장품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피부 타입을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상태를 그치, 알아요. 피부 타입을 알아야지만 화장품을 제대로 줘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근데 피부 타입은 미안하지만은요, 지문처럼 사람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 높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 피부는 또 뭐에 따라서 내적 환경과 환경적인 외적 환경에 의해서 피부는 매일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것도- 매일 변하는 것에 따라서 화장품은 결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민 그걸- 피부라서 예민 피부 딱 그거 하나만 쓰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예민 피부 상태가 좀 더 높을 때가 있고 좋을 때도 좋을 때 있어요. 있거든요. 네. 그 좋을 때 더 좋아지면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또한 예민성이 있을 때는 예민성 제품을 사용하지만 네. 더더욱이 주의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번 더 발라야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죠. 그리고 네. 저는 심지어는요, 예민성 피부인 사람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고 좀 많이 신경 쓰는 날은 그날은 더 집에 가면 더 붉어지지 않아요? 붉어져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요,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피부가 많이, 내가 많이 붉어졌다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날만 화장을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요? 네. 물론 물론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눈가는 지우고요. 눈 화장은 지우고 입술은 지워야 되지만
볼부에 있는 화장품을 안 지우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날 내가 많이 사람들 만나고 화장도 좀 두껍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날은 특히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지우는 게 중요하다. 더 열심히 닦으잖아요. 그렇죠. 닦은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진정한 크림 바르죠. 그쵸.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 3중, 4중 세안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피부는 더 예민해지는데 그 다음 발라준 예민성 제품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워놨으면 또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만 이미 지우는 과정에서 피부가 더 예민성화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발라주는 그 진정용 제품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안 지우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피부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거든요. 이 보호막은요, 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면역계예요. 면역계는요, 환경이 좋아지면 나약해져 버려요. 환경이 촉촉하거나 이 상태가 수분이 많게 된 피부가 보호할 필요가 별로 없네, 촉촉할 필요, 스스로가 수분을 안 만들고 보호막이 약해져 버려 이게. 근데 환경이 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잖아. 네. 이기려 노력하죠. 근데 그 이기는 정도를 다 못 이길 때 그때 아우 당겨. 이때 막 더 붉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피부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당기는 사람한테 환경이 안 좋은데 뭘 발랐어요? 갈색병이 그걸 발랐더니 피부가 촉촉한 거야 이게. 처음엔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피부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환경이 좋아진단 말은 제품을 발라가지고 촉촉해지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애들이 거기에. 그렇죠. 제품이 피부가 의존되면서 피부 스스로가 약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제품이 변한 게 아니고 피부가 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기 전에 중단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저 서서히. 그렇죠. 또는 세럼보다는 크림이 더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네. 제 말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러면 세럼의 효과가 좋았잖아요. 네. 그럼 그 효과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까 그 크림하고 크림 섞어버려요. 계속.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섞어 발라가지고 일단 어때요?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내 피부가 의존하려고 할 때 의존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 변화된 환경이 계속 정확하게 그렇죠. 하게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피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꾸 좋은 걸 발라주니까 피부가 약해져 버렸다니 의존됐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전에. 그렇죠. 그 환경이란 게 화장품이죠. 네. 그 제품을 변화시키면 돼요. 그럼 피부가 갑자기 나를 주다가 안 주니까 스스로가 좀 이렇게 따라가 주는 거죠. 좀 긴장 상태로 있게끔. 그렇죠. 근데 긴장 상태라는 게 이렇게 막 땡기라 그런 얘기 아니고 피부 스스로가 자생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다음 좋은 생각을 해라고 하듯이 그게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듯이 바로 좋은 화장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바로 그게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내적 인자를 좋아지게 하는 거 똑같다고 믿지 마시고 정말 적절한 화장품을 선택해서 적절하게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일반 소비자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육하는 그런 걸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한국화장품전문가협회 양일훈 회장은 올바른 화장품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무조건 고가의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 피부 타입이나 상태에 따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